파키스탄군은 인도군이 라팔이 언제 어디서 뜨고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파키스탄군이 여러 가지 논란이나 과장은 있을 수 있으나 라팔 전투기끼리 하는 교신음을 들었어요. 도청을 하는데 성공하고 도청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것, 위치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라팔 조종사들이 어떤 콜사인을 쓰는 것도 지금 이미 다 알려졌거든요. KF-22가 똑같은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데 미끼, 비행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과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전투기를 보고할 수 있는 거죠. 라팔이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비행기인 것은 맞습니다. F-35를 제외하면은 서방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인도가 라팔 세대를 포함해서 5대가 격추됐다고 파키스탄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쓴 미사일은 PL-15C. 인도는 초기부터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공격하는 데 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 파키스탄이 중국산 J-10C로 인도 라팔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잖아요. 프랑스 무기가 중국 전투기에 당한 건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무기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 그다음 실전에서 어떻게 활약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많아지는 게 있고, 또 중국에서는 이번 성과나 전투에 대해서 이제 좀 성과로 포장하고 중국의 좀 자존심, 자신들의 기술이 좀 뛰어나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SNS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 미국 무기가 세계 1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서 증명된 무기, 그다음 실전에서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이 많다 보니까 1위인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인 이유가 중국제 무기가 이렇게 실전에서 활약한 사례나 이런 게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공중전에서 중국산 무기가 이제 활약을 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가장 좋아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런 식의 전쟁을 통해서 무기 판매나 이런 게 늘어났던 거는 가장 많은 게 미국, 그다음에 사실 이번에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투기 판매가 시작되게 된 거는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 공군이 미라지 3라고 하는 이제 그 전투기를 투입해서 이제 시리아라든가 다른 아랍 국가들의 미그 전투기들을 전 군전에서 크게 성과를 내고서 그 이후로 수출이 잘 됐거든요. 이게 리버스된 버전이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의 공중전이라 할 수 있고, 사실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예를 들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저희 K9 자주포가 굉장히 잘 팔려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36%를 차지하거든요. 전 세계 그 자주포 시장에서. 그 잘 팔리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게, 우리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2사단의 그 K9 자주포가 북한을 사용해가지고 막 분지가 불타는데도 제대로 사격하고 대응을 한 거, 요것들이 다 이제 이미지가 좋게 막혀가지고 수출이 잘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전쟁과 분쟁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츠 경기라든가 뭐 구경하는 걸로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전투나 이런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그 특정 국가의 무기 체계들이 수출이 잘 되거나 반대로 아니면 인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많이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방위 사업이 진짜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좀 더 설명할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라는 건 단순한 그냥 프랑스제 전투기가 아니라 4.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의 5세대 전투기 다음으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싼 전투기가 이렇게 중국산 전투기에 격추됐다는 것은 마치 J-10C 쇼크, 그러니까 이제 냉전 시기 때 미국이 쇼크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냉전 시대에는 이제 서로가, 그러니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정보를 잘 알 수 없었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소련의 미그 전투기가 굉장히 잘 나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급하게 신무기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21세기에도 이게 재현이 된 거죠. 이건 J-10C 쇼크 혹은 PL-15 미사일 쇼크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반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은 전투기부터 방공망까지 사실상 중국 무기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중국 무기가 인도와의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먼저 사람들의 오해를 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국제 무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 공중전에서도 많은 무기들이 써졌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프랑스제 DA-20 전자전기라는 게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만든 전자전기로, 전자전기의 역할이라는 거는 전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요. 적군이 어디에서 무전기를 쓰고 있고, 저 비행기에서는 어떤 전파가 나오고, 이 미사일에서는 어떤 레이더 주파수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는 거랑, 저기 우리 아군의 비행기라든가 자산에 대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내놓는, 요걸 두 개 한 게 전자전기라는데, 2019년 전쟁에서도 이제 프랑스제 이 DA-20이라 불리는 전자전기가 굉장히 잘 쓰여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활약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요거 외에도 상당히 이제 무기 체계들이 많습니다. 뭐가 있냐면 스웨덴의 샤브 2000 조기 경보기. 조기 경보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객기 같이 생겼는데 위에 등이나 위에 큰 레이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멀리 있는 적을 탐지하고 미리 공격 경보를
나올쯤 비행기예요. 이런 것들 경우에도 스웨덴에서 구매를 하고 또 전투기 중에선 미국제 F-16을 구매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스웨덴, 미국, 중국 이런 파키스탄군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으나 중국을 빼고 이 나머지 국가들은 조용해요. 왜 조용하냐?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도 눈치를 봐야 됩니다. 파키스탄이 비록 무기를 팔았지만 아무래도 인도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게 힘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지들이 활약을 했는지 이런 것도 크게 활약 안 하고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웨이보라든가 이 SNS에서 중국제 무기가 엄청나게 활약했다. 특히 J-10 전투기, JF-17 전투기, 그 다음에 HQ-9 미사일, 그 다음에 ZDK-03 조기 경보기 이렇게 4종류에서 5종류의 중국산 무기체계 혹은 미사일이 쓰였는데 이들이 파키스탄군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번 작전에서 크게 활약했다 이런 선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을 중국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국이 미국과 G2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외교 관계 면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중국과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고 그래서 파키스탄한테는 대부분 최신의 무기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중국제 무기의 시험장이 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이제 그 외교 관계가 이슬람 국가들과 굉장히 교류가 깊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아랍에미레이트랑 교류가 많고 하는데 중국산 무기는 사실 미국산 무기랑 대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격으로만 승부를 했고 그 미국산 무기보다 가격이 싸다 이런 걸 어필했는데 이제 성능이 정말 실제에서 증명되었다. 그거 바로 프랑스제 무기도 격추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전투에서 자신들이 사용된 무기 그러니까 중국산 무기들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나게 미래했고 이것이 미래에 가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게 중동의 파워 게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항상 중동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그 기름을 주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중국산 무기가 이런 높은 성능을 가지고 가격도 괜찮다고 싶으면 이 중동 국가들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례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이집트가 중국산 J-10 전투기를 구매를 하고 싶다. 확정은 아닌데 이런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게 지금 큰일이 났어요. 이집트는 아마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FA-50이라는 국산 전투기랑 K9 자주포 이것들을 현지 생산하는 걸 추진을 했는데 중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실전에서 활약을 한 거예요. 마침 얼마 전에 4월달 말에 중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신들의 J-10 전투기라든가 아니면 Z-20 수송기나 이런 대규모 항공 자산을 이집트에 주가지고 합동 훈련했어요. 근데 합동 훈련 이게 무기 세이즈란 말이에요. 이 무기 세이즈를 해가지고 한국산이야 미국산 무기 사지 말고 중국산 무기 사라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이런 실전 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프랑스제 라파를 샀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여러 국가들이 그리고 이집트 이런 데들 다 라파를 샀거든요. 프랑스제. 근데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약간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굉장히 참 무기 판매나 이제 무기 실전 성과가 결국에는 국제 정세까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KF-21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실전 데이터는 없지만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 기준으로는 어느 단계라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KF-21은 지금 현재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곧 양산 1호기가 우리들의 일반 시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가까운 때 지금 완성이 목전에 있고 다만 KF-21은 도전자예요. 시장에서 이제 장악하고 있는 수성하고 있는 챔피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산 수출 시장에서 챔피언은 프랑스의 라파엘 전투기 그 다음에 미국의 F-16, F-35 전투기 이렇게 있고 반면에 우리 도전자로서 가진 무기는 있죠. 가성비 무기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라팔은 1,500억이 넘어요. 근데 지금 KF-21은 1,000억 원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라팔 가격이 70%밖에 안 되는데 성능이 70%냐?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가령 미티어 대공 미사일 160km 이상을 이제 원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에이사 레이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치면 LCD가 아니고 OLED 이렇게 전 비율을 하는데 이런 발달된 레이더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더 라팔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고 특히 유지 비용이 저렴해서 우리는 이런 강점 때문에 이 기존에 수성하고 있는 우리 라이벌들 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한 거고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는 올해 내에 2건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완성되기 전에 지금 사실은 팔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라팔이 지금 현재 300대 이상 수출이 돼서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호령하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사실은 얘네아들 입장에서는 라파라 팔렸니? 아니요. 이런 삼행시가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한 이유는 라팔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이런 전투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사용자인 프랑스 공군이 좀 검증해 봐야지 우리가 사겠다. 왜냐하면 무기는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거니까 보수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랬는데 지금 현재 라팔 전투기는 지금 이 인도 파키스탄 공중도에서 이제 제일 위신을 구겼고 미국산 전투기를 인기는 여전히 많은
많으나 미국산 전투기 F-35 경우에는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믿을 만한 동맹국들한테만 제공을 해줍니다. F-16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KF-21에서 가성비에서 이겨요. 그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저렴한데 생산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주문을 하면 몇 년씩 밀려 있어요. 반면 KF-21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로 진입한 도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납기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 그 다음에 가성비에서 경쟁력으로 우리가 기존의 천홍성 같은 전투기 시장의 기존 라이벌들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실전 경험이 무기 수출의 성패를 가른다는 말이 많잖아요. 아직 실전이 없는 KF-21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런 걱정이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 수출은 마음대로 아무 나라한테나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무기 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수출 승인 심사를 해서 필요한 꼭 수출해도 괜찮다고 하는 우리야 가까운 국가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실전 배치나 실전 투입을 우선해서 할 때 문제는 결국 실전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의 선순환 그러니까 실전 투입에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가져야 되고 이제 성능 개량을 해야 될지 요걸 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게 더 좋은 성과로 그 판매가 되면 좋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실전 투입돼가지고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 얘가 성능 개선이라든가 업그레이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아예 묻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실전 투입한 무기만 팔리는 게 아닙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이라든가 유로파이터 라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라팔과 달리 격추가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수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전의 그 무기 스펙이나 기능이 반드시 실전에서 증명해야지만 되고 안 그러면 증명이 안 돼. 연애를 안 한 못 쏠 이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거든요. 기술적인 스펙이나 이런 거를 어느 나라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 투입이 안 돼가지고 수출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성급하고 다만 실전 투입이 돼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 그것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 요건 맞는 말이죠. 얼마 전 제이텐씨가 라팔을 격추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KF-21도 같은 미티어를 쓰는데 우리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철저한 분석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가질 수 있지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제 단순히 미티어 미사일을 사용한 게 라팔과의 KF-21 공통점이 아니고 그거 말고도 개념이 비슷해요. 4.5세대 전투기라는 건 결국에는 레이더에 적게 탐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다는 이유는 이제 확률이 적다 이런 뜻인데 완전히 보이지 않거나 적의 그 대공 레이더에 완전히 잡히지는 않는데 아리까리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공격을 시작할 타이밍을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미 스텔스라고 하고 이게 KF-21이나 라팔이 공통점입니다. 세미 스텔스라고 하는 것을 특징은 결국에는 잡음이 많아지면 이 내가 발산하고 있는 레이더 전파의 크기를 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잡음이 없을 때는 그래도 좀 눈에 띈다. 요 정도가 맞는 말씀이고 다만 우리가 라팔과 KF-21 차별점 중에 그래도 우리가 라팔보다는 RCS 그러니까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가지고 라팔보다는 더 멀리서 탐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카이라든가 이제 한국 정부 방위사업청 등은 KF-21을 개량하기 위해서 블록3 혹은 KF-21EX 그러니까 4.5세대랑 5세대의 차이는 스텔스 성능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은가 요 차이가 있는데 요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텔스 성능으로 바꾸는 업그레이드 KF-21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게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이 쓸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는데 요 사건을 계기로 좀 우선순위를 높이고 조기 개발의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팔이 당한 원인을 보면 전자전기와 조기 경보기가 없어서 선제 공격을 허용한 거라던데 요즘 공중전에선 지원기가 전투기보다 중요한 건가요? 분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잘 알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도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나 확실한 건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전자전기랑 그다음에 조기 경보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공개를 했고 인도의 전투기가 추락한 건 사실이다. 근데 인도도 파키스탄 전투기를 공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전투기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불명확해요. 그래서 섣불리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판단된 내용이라 봤을 때 지원되는 내용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일럿의 능력 그다음에 실력도 중요한 겁니다. 탑건2들은 아마 다들 전투기 관심 있으면 보셨을 건데 이게 게임과 실제가 다른 게 전투 게임에서는 죽으면 다시 미스폰이 되지만 실제로 전투기에 타고 전투를 하면 이 굉장히 자신 목숨을 걸고 하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앉아서 왈가왈부 하는 게 조금 더 미안해질 정도인데
때문에 적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 사실은 현대 공중전은 먼저 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퍼스트 샷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의 정밀도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리 이상 그러니까 초장거리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전투기는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회피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전술도도 있고. 근데 조종사 입장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적이 먼저 미사일 쏘면 일단 대응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샷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정말 공중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이것이 이번 인도랑 이 파키스탄의 공중전의 교훈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키스탄에서 발사한 PL-15 미사일이 성과를 보인 것은 적보다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이 공격을 했던 원인 중에서 전자전기랑 조기경보기가 있는데 전자전기랑 조기경보기가 없다고 해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적이 어떤 전파를 발사하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요게 사실은 스파이 전쟁에 가까운 거예요. 공중전은. 왜냐하면 아무리 성능 좋은 F-22나 F-35가 있다 해도 그 사람은 F-21, F-35가 많은 무전을 도청할 수 있거나 아니면 F-22나 F-35의 전파 특성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잡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잡히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아무리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다 신호가 적게 펼쳐도 요새는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가 워낙 발달해서 아주 정밀한 신호까지 레이더가 잡아낼 수 있으니까 잡음처럼 보이게 합니다. 레이더 반사라는 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되돌아온 값인데 결국에는 이게 각도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어느 각도에서 쐈는지에 따라서 이 레이더 반사 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삐뚤빼뚤하게 레이더 근처를 보면서 가면서 아 나는 스텔스기가 아니다 그냥 잡음이다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이런 기술은 단순히 기능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조종사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공군보다 준비해서 졌다 그 다음에 훈련해서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 J-26D는 전자 방해뿐 아니라 직접 공격도 가능하고 이번엔 KJ-500 조기경보기까지 나섰다는데요. 전자전에서 밀리면 공중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원기가 중요한데 그 지원기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스파이 활동, 적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실전에서 쓸 수 있어요. 조기경보기는 레이더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전자파를 많이 발사하고 멀리서 적을 탐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 기술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 그 다음에 장비 둘 중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24시간 적이 어떤 전파를 발사하는지 이런 걸 분석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야 돼요. 이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가 혹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구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들인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현대 전투기들은 적의 레이더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적과 그 상대 속도가 0이면 레이더에 탐지가 안 돼요. 현대의 전투기 레이더는 움직이지 않는 표적에 대해서 탐지를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알고 있으면 적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속도가 0이거든요. 이렇게 갈 경우에 이런 기동들이 빔 기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더를 어떻게 전파를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연습과 그 다음에 준비가 많이 있으면 아무리 구형 전투기라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전쟁의 이 공중전에서의 교훈이고 중국 PL-15 미사일이 장거리 공중전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도 나오던데 KF-21도 같은 미티어를 쓰지만 라팔처럼 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도 지금 조기 용복이 전자전기 같은 게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실전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북한이랑 공중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중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 그런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김정은이 IL-76 수송기를 개조한 북한판 조기 경보기에 시찰을 한 게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요 같은 경우에 평양 상공에서 뜬다면 물론 우리나라 조기 경보기보다 성능이 낮지만 서울 상공에 있는 비행기가 뭐가 뜨는지 요거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물론 이것도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한 아까 적의 전파를 잘 수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 되어 있으면 이제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상대로 16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더 길 수도 있으니까 서울 상공에서 평양에 있는 조기 경보기를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격추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도 국경선을 끼고 서로의 전투기들이 국경을 넘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한 대가 지금 제가 라팔 전투기가 1,500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추락해가지고 적군한테 포로가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국경선을 끼고 서로의 전투기가 국경선 밖에서
이제 원거리 미사일을 주고받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가, 적의 정보를 많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파나 이런 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전투기 멋있고 빨리 가니까 무조건 공중전에서 이긴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없는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방사청이 KF-21용 단거리 국산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우리 기술력, 중국이나 유럽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단거리 대공 유도탄 2라고 하는 게 KF-22 차세대 이제 대공 미사일이고, 요거 말고 중거리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유럽과 동일하거나 또 능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 PL-15 미사일이, 중국산 미사일이 좀 주목받게 된 게 시커가 A사 레이더입니다. 그에 비해서 미티어 미사일은 패사라고 해가지고 안테나가 평평하긴 한데 A사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중국이 먼저 사용해가지고 수출 무게에 넣었다,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사 레이더 시커를 단 공대공 미사일 이걸 개발을 하고 있고, 단거리 유도탄도 세계 최고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중요해요. 미사일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미사일은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쓸 수 없어, 이러면 영하 20도가 별로 올 일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날씨란 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리고 고도가 높아지면 영하 20도 안으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신뢰성, 환경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발사할 때 어떻게 전투기랑 정보를 잘 교환하는지, 이걸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고, 발사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발사하는지도 중요해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사일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사일들을 전투기에 장착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떨어지고 사고가 안 나는지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 노하우를 쌓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미사일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하드웨어적 부분은 굉장히 뛰어나거나 동등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저는 지금 단거리 유도탄과 중거리 유도탄이 국산 개발이 완료되면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격대 성능비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과 전투기 간의 궁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산 전투기에 국산 미사일을 가지면 지금 외국산 미사일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LSAM과 KF-21이 데이터로 연결돼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합 시스템일까요? 아직은 구상 단계일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맞고 일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대공 미사일은 약간 지상전을 치면 지뢰지대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뢰가 쌓여 있으니까 적군을 이 지뢰지대로 끌어오기는 한데 아군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LSAM이나 M셈과 KF-22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를 융합할 수 있고 한국산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가지고 서로가 갖고 있는 표적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운영 개념은 KF-21이 LSAM이 방어하는 구역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약간 지뢰박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KF-22 공중전을 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서 KF-21한테 네가 직접 쏘지 말고 도망치면 LSAM이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하던, 아마 이제 육군 병사를 하신 분들 쉽게 이야기할 건데, 지뢰박 같은 개념이 대공 미사일이다. 그래서 적군은 이 지뢰밭으로 끌어올라야 되고, 우리는 그 지뢰밭을 피해가지고 적군이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게 이 전투기 역할로 해서 합동작전을 할 수 있다. 이번에 파키스탄이 단순히 PL-15 미사일만 활약을 한 게 아니라 HQ-9이라고 하는 중국판 S-400 미사일, S-300 미사일, 이렇게 대공 미사일도 활약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도 전투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인도의 S-400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이 어느 정도 활약을 보였다고 해요. 다만 이제 대공 미사일로는 전투기를 모두가 대체할 수 없는 게, 이게 지뢰박 같은 개념이라서 지뢰가 탱크를 대체할 수 없듯이 서로 역할이 좀 다른 게 있는데, 방어 작전에서는 이런 이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전투기는 이제 오발 사고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적국 전투기는 보이지 않는데 공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미사일, 전자전기, 레이더, 지상 방공망까지 다 통합된 KF-21 체계가 중국산 PL-15나 J-26D와 실전에서 맞붙어도 버틸 수 있을 수준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제 말도 틀릴 수 있지만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나, 우리가 앞으로 4년에서 5년 사이 어떤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의 영공을 지키고 방산 수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역할을 너무 작게 평가하거나 종이 비행기 스펙 뻥이다 이렇게 하면 큰 코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무기 최고라고 하는 게 약간 눈꼴 시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최악을 가정해서 얘들이 진짜 허언이 아니고 이렇게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중국보다 더 좋은 미사일,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조기 영목이랑 전자전기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획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파이를 파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비행기는 날아가고 공군기는 날아다녔을 때 우리의 정보를 숨기고, 그 다음에 적의 어떤 그 순찰 비행을 할 때 이런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됩니다.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전술과 운용 방식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무기가 아니라 전략과 사고방식 아닐까요? 시긴트 엘린트라고 해서 전자정보 수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을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파나 이런 특성을 좀 숨기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제 제가 방송한 것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텔스는 레이더 신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작거나 불규칙해서 잡음 전파 속에 숨을 수 있다. 그래서 레이더 입장에서 이게 잡음인지 전투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숨기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눈버그 렌즈라는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미 쓰고 있어요. 미국 스텔스 전투기에는. 그런데 이것들을 KF-21 같은 우리 자산이나 4.5세 전투기에도 적용을 하면 적이 아무리 우리 정보를 평소에 알라고 해도 이런 랜덤하게 전파를 내는 걸로 이런 잡음이 섞인 상태로 정보를 받으면 실전에서 쓸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게 없으면 탕크루즈 같은 분들을 만들어야 되고 탑건에 나오는 건데, 이건 농담인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훈련 같은 경우에 우리 공군은 훈련 정말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세요. 다만 이런 연구나 훈련의 결과들을 많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투기를 성능 개량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전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이 F-16이나 F-15 같은 우산 전투기를 몰다가도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더 넣어주세요 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미국은 그런 거 들어주지 않으니까. 다만 KF-21은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KF-21이 앞으로 양산을 하게 될 건데, 단순히 잘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싸울 수 있는지 공군과 제작사인 카이가 힘을 머리를 맞닿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앞으로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 파키스탄 전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간단하게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분쟁과 관련된 사항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테러 때문에 발생했고요. 일단은 인도는 이 테러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곳에 대해서 이제 테러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인도가 폭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자작극, 배우설 여러 가지 설이 제기돼 있고 아직도 그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테러 조직이 관여한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기되던 여러 가지 배우설이라든지 뭐 자작극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들어가고 일단은 나타난 걸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제 파키스탄이 그 테러 조직을 계속 배후에서 지원한다 이런 설을 제기했고, 파키스탄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증명을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인도는 적극적인 보복을 선언했고, 그리고 주범으로서 라슈카르 타이바라는 하부 조직을 이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5월 6일 날 7일 사이에 5월 6일 7일 자정 사이에 이제 인도 공군이 파키스탄 내 9개 목표 표적에 대해서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테러 캠프나 무기고 훈련소, 모병소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9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UN 제재 대상자인 하피즈 사이드 가족을 포함해서 한 100명, 70명에서 100명 정도 사살한 걸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동원했던 수단은 라팔하고 수-30 NKI, 미그 29 등 전투기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주로 프랑스제 미사일들,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아시다시피 스카프는 스톰 섀도우랑 같은 거기 때문에 러우전 때 유명해졌죠. 그래서 알고 계실 거고요. 해머는 약간 정밀도가 높은 유도 폭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충돌하다가 급속히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는데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나름대로 자국 영토에 대해서 공격한 거니까 어쨌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올 거를 알고, 또 인도도 그냥 즉각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걸 하고 있다가 여론에 좀 밀린 것도 있습니다. 여론에서 왜 보복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응징 공격을 하고, 이 테러는 항상 인도 쪽에서 하는 게 파키스탄 쪽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미리 좀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정보가 뭐 카나다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언제 간다는 등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파키스탄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비도 하고 있었는 상태에 이제 했는데 그 국경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다 국경을 넘지는 않고 무기만 넘은 상태로 이제 갔는데 이걸 이제 스탠드오프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공중전의 경우는 BBR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야각 밖에 있는 범위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수백 대의 드론과 전투기,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 이런 게 이제 교환되고 군사 기지에 대해서 상호 타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파키스탄이 또 인도에 대해서 드론을 상당히 전개하고 굉장히 여러 보복 작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포병 지상군들도 서로 접경해서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급속한 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발표 나오기 전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자기 SNS에 휴전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휴전 선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뒤에도 이제 소규모 교전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규모 충돌은 없어진 상태를 보죠. 우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인데 이걸 하면서 중국제 전투기가 프랑스제 라팔을 무찔러 넣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라팔은 이제 우리나라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그게 라팔을 살 것이냐 F-15를 살 것이냐를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국론이 갈라질 정도로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F-15를 샀죠. 라팔이 더 현대식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 그걸 연구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F-15를 산 게 잘 된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유로 환율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라팔을 샀으면 몇 대 못 살 뻔한 그런 그죠. 어쨌든 정책 결정이란 게 모르는 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팔이 거의 세계 최고 성능의 비행기인 것은 맞습니다. F-35를 제외하면은 서방에서 나온 것은 중에서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전을 했는데 결국 인도가 라팔 3대를 포함해서 5대가 격추됐다고 파키스탄이 주장을 했고 거기에 쓴 미사일은 PL-15C, CE인데 E는 이제 이게 수출용일 때 E를 씁니다. 이런 내용인데 일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중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공중전은 전투기 한두 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하거든요. 그리고 전부 이제 자기 앞에 아무 적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BBR이라 해서 Beyond Visual Range, 그러니까 가시 범위 밖에 있는 적들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21세기 최대 공중전이고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적인 BBR입니다. 그전에는 독파이스님 이래가지고 가까이서 교전하고 쓰더라도 사이드와인드 같은 가까운 한 10km 가는 그런 미사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120km, 150km, 심지어는 200km도 가는 그런 미사일 가지고 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중전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J-12 상당히 좋다든지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됐고요. 미사일들끼리 전투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PL-15에는 그 A사 레이더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독특하게 운영하는데 이게 그다지 효과 좋은 건지는 아직 실증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J-10이나 JF-17, JF-17 이런 가격들이 싼 항공기들 한 4천만 불, 5천만 불 하는 거랑 라팔은 거의 2억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배 내지 5배 비싼 항공기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네티즌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전투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장거리를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의 성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이제 통합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잘 바꿔주고 하고 또 표적에 대한 정보를 그 네트워크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인도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걸로 추정해 보는데
아마 AWACS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썼고 인도가 이제 비동맹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무기 체계를 갖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성이 좀 부족하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인도가 S-400 같은 경우 러시아제를 쓰고 있고 뭐 심지어는 또 러시아제 항공기가 좀 많긴 하네요. 뭐 미국 것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프랑스제도 쓰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러시아는 서로 체계가 연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동되는 게 좀 제한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데이터 네트워크가 좀 약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공중전은 인도가 좀 밀린 것 같고 개별 전투기 성능하고는 약간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도가 이제 약간 러시아제를 많이 쓰거든요. 러시아제 특징은 뭔가 그러니까 시드라고 해서 즉 방공망을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서방에 비해서 약간 부족합니다. 그것은 이제 싸우는 개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나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명색이 뭐 방어 조직이지만 항상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가면서 적의 상대방 나라의 레이더를 망가뜨려야 되니까 일찌감치 그 레이더 팔을 쫓아가지고 들어가는 대방사 유도 무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남은 나라 들어가는 공격 편대군 개념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력도 대규모지 않고 이제 서방에서 여러 가지 항공기를 가지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지는 수준이다 보니까 항공력이 러시아가 뭐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끔 좋은 비행기도 나오지만 또 가다 보면 좀 못하고 이런 추세를 반복하고 있고 그래도 항공기는 서방이 조금 낫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러니까 레이더를 부수러 들어가는 그런 무기들은 있는데 이제 적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 편대군이라 해서 이제 대거 이제 공격기를 몰고 가면서 앞에서 이제 그 전자전기나 그 레이더를 잡는 레이더팔을 쫓아가 가지고 부수는 대방사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가면서 적의 미사일 그 레이더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을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시드 데드라 그러는데요. 시드라는 것은 이제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라 그러고요. 또 dead라는 것은 distraction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그 레이더파만 이렇게 제밍을 한다니 제압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걸 실제로 부수는 게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런 대규모에서는 좀 인도가 약간 밀린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먼저 파키스탄은 인도 쪽에 그 지상 표적을 공격하러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오는 인도 항공기를 막기 위한 그걸 DCA라 그러는데 방어 제공이라고 합니다. 디펜시브 카운터예요. 그러니까 즉 항공기를 요격하는 거고요. 이제 인도는 이제 그 테러 기지 9개를 공격하니까 공중에서 땅으로 때리는 대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대지 공격기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때리는 동안에 그 대지 공격기를 공격하는 파키스탄의 요격기를 막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인도가 좀 많은 것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대지 공격을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9개 표적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걸 때리는 이제 비행기를 막아주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대공이라고 하기는 약간 힘들죠. 인도가 공격을 하는데 이거 파키스탄이 그 공격을 방해하는 것을 또 이걸 또 인도가 막아주는 그런 공중전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들 쭉 있는데 보니까 뭐 라팔이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도입한 그 꼬리 날개에 있는 번호나 떨어진 걸 번호가 같다든지 뭐 이런 것도 조작할 수는 있지만은 대략 봐도 조작이 아닌 것 같죠. 어쨌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비행기가 떨어진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라팔이에 좀 몇 개 추가된 것도 있고 이게 외부 연료통 장거리 가기 위해서 외부 연료통을 이렇게 달기도 하는데 그 마크가 같다든지 아니면은 미라지로 추정되는 이제 사출 자석 같은 게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쏜 이제 브라모스 미사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키스탄의 그 테러 기지 이런 표적을 공격하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뭐 공대지, 공대공, 공대함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브라모스 미사일 같이 보입니다. 요 밑에 있는 체계도가 있는데 체계도 같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인도가 이제 드론을 많이 가지고 섬 공격을 했죠. 이 하롭이란 드론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 하피의 후작입니다. 하피 이제 후속 버전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제가 분명하고 모양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게 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떨어진 게 잔해인데, 근데 이제 이 하롭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레이더를 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건데 이게 로이터링 미니션이라가 서너 시간 돌다가 이제 레이더가 켜지면 가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돌다가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드론으로 섬 공격할 때는 요즘 통합 방공망이 있는 그런 그 공격에 들어가면 드론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이제 손실은 그 J-10C에서 발사한 이제 중국제 PL-15E라는 이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이 뭐 여러 가지 잔해가 좀 발견됐고도,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그 호밍 장치인데 이제 이 에이사 호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사 호밍이 상당히 기술이 좋은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이것도 그래서 손실 입은 거 확실하고, 또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통째로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통째로 떨어진 것 때문에 이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하루 반짝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PL-15 성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합하자면 인도의 약점은 대공 제압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드론을 썼던 이유는 동일한 드론을 가지고 2020년도에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분쟁에서, 그게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크라는 그 분쟁인데, 거기서 아제르바이잔이 드론이 아르메니아 드론을 이기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드론이 두 가지인데, 터키에서 나오는 이제 TB2 바이락타르, 이거 뭐 우크라이나에 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가요? 미국의 프레리트랑 성능은 좀 차이 나지만 거의 동급입니다. 동급이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 하롭 같은 거 이걸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르메니아가 그 방공망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키스탄은 방공망이 좀 높다 보니까 이 구비된 공격에서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걸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 디드라 그러는데요. 대공 방어망을 제압하거나 파괴하는 그 능력이 인도가 좀 약한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됩니다. 그리고 인도는 초기부터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공격하는데 좀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전력이 서방 전력에 비해서 그 유일한 약점이라 하는 게 요 대공 제압이 좀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이제 방어용이다 보니까 공격 편대군 개념이 좀 약합니다. 미사일로 때리고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대공제압기에 주로 달려 있는 게 이제 이 함이라는 건데, AGM-88 함이라는 건데, 이게 고속으로 가는 대방사 미사일에서 요격하기도 힘든 이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제 방공 무기로 굉장히 위력적인 러시아제 S-400 피격설이 있는데 이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S-400으로 파키스탄 드론이나 미사일 방어하는 장면은 많이 나왔고, 그거는 이제 실시간 영상으로 이렇게 오면은 요격하는 게 보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S-400을 러시아에 더 주문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S-400을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죠.